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 대사증후군이란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 여러 건강상의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혈당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 증가 같은 조건을 합쳐서 진단하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대사증후군의 초기 단계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 알려드릴게요. 대사증후군 상태를 방치할 경우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대표적으로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회사원들처럼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경우 임신 후 체중 감량에 실패한 분들과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3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사증후군은 크게 5가지 주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중성지방 수치 증가,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감소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과체중과 비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심혈관 질환이 2배, 당뇨병이 5배까지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숫자로도 충분히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예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현미, 귀리, 통곡물처럼 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견과류나 과일처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을 준비해 정크푸드 대신 건강한 식단을 포함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어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배부름을 오래 느끼게 하여 몸무게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이로움을 제공해요. 데치거나 쪄서 먹을 때 영양소 손실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균형 잡힌 밥상의 핵심 채소입니다. 콩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내어줍니다. 단백질은 배부름과 기초대사량을 다스리는 데 이바지하며 특히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혈당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질도 가지고 있어 혈압을 다스리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꽃송이 버섯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높은 양의 다당류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건강한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의 역할도 수행하여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늦추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돋기에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음식들 꾸준히 챙겨 드세요.